빠르면 오늘 대선 일자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대통령 자리를 다 차지한 듯 그저 먹었다고 생각하는 야당은 황교안 대행이 본인 출마 때문에 대선 일정을 안 정하고 있냐고 참지 못하고 오늘 또 한마디 했습니다. 자, 황 대행의 대선 출마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한 달 30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예비 경선을 하고 28일 추가 등록을 받는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무소속이 아니라 한다면 자유한국당으로 하겠죠. 이렇게 하려고 자유한국당으로 하려고 하면 28일까지는 그만둬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친박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10% 정도 노는 황 대행이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이 출마할 경우에 지금 심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선수로 뛴다, 또 박근혜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해진다, 박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 대행까지 선거에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 선거 판도가 박근혜 심판이라고 가버리면서 뭐 반문연대고 무슨 수고 다 물 건너가고 결국은 지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대고 뭐고 다 깨지고 결국은 다자 대결로 가면서 문재인이 압승을,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서는 솔직히 제가 문재인 당선이 현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느냐, 문재인한테 줄 서냐, 저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것끼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차피 이번 대선은 졌으니까 포기하고 훗날 자유한국당을 친박당으로 다시 재장악해서 그 당을 태극기 부대당으로 재장악해서 야당으로 가다가 문재인을 쫓아내면 된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황교안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나오는 수 중에 나와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수는 없고, 한마디로 지지율이 그래도 제일 높으니 내보내서 화끈하게 져버리고, 화끈하게 진다 말은 아슬아슬하게 진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진 뒤를 도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질 때 바른정당보다는 표를 좀 더 많이 얻고 지자. 그리고 안철수만 이겨서 2등으로 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황 대행은 선거일 공고 때까지는 출마 입장을 밝힐 거다 하는데, 만약에 오늘 공고를 하게 되면 오늘 입장을 밝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오늘 안 합니까? 자, 참 딱한데요. 자유한국당 친박들은 황 대행 출마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친박의 핵심들은 각자 무슨 역할을 맡았어요. 정무니 뭐 대변인이 해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겠다, 사저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민경욱 등이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인데 좋은 점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뭐 삼성동 팀이냐 이러니까 그것도 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친박들이 다시 움직일 거다 라고 보는 이 배경에는 TK 지역과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박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TK 지역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요,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51.4%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부가 태극기 세력하고 TK를 묶어서 재기를 하겠다 하는데 꿈같은 생각을 깨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한 10% 묶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주의를 강화시키고
또 특정 연령대에 거구 정당을 만들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거는 결국은 그 앞에 선 몇 사람이 대구 근처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해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을 팔고 있는 것이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후에 친노도 정치에 재기해서 지금 대통령 자리를 거의 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데 친노하고 친박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친박은 친노보다도 단결력이 훨씬 떨어지고 친박은 친노만큼 대외적인 포장에도 능하지 못합니다. 충성도도 친노는 친박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친노는 수장이 자기가 모든 걸 안고 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합니까? 자, 제가 봤을 때요. 전 둘 다 문제가 있는 정치 집단이고 대한민국의 패권 정치를 추구하는 저런 류의 집단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친노가 친박보다 정치 생명력에서는 훨씬 나은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한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비치는 이 카멜론 같은 포장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친박은 나이 드신 분한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어쨌거나 이 두 집단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제 확실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려면 하십시오. 뭐 이번에 나와서 확실히 표를 쪼개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반문연대로 해서 혹시 이기는 수가 생기는데 우리만 소외되느니 확실히 깽판 쳐서 같이 죽어버리자. 그리고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1등으로 이 물밖에 코에 숨만 쉬고 있으면 또 적어도 한 몇십 명은 국회에 갈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야당을 잡아서 문재인 탄핵시키고 또 정권 찾아오자 이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탄핵이 기각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밥이라도 먹고 잠이라도 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황교안 출마를 가장 원하는 세력 그리고 박 대통령 불복을 겉으로는 나무라지만은 웃고 있는 세력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라는 문재인 패들입니다. 아, 좋아 죽을 거예요. 제발 출마해라.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면 황교안 출마가 잘못됐다고 벌써 난리를 칠 건데 절대 별로 안 그러잖아요. 말로만 썩썩 한마디 하지. 지금까지 황대행을 건드리는 거 봤습니까? 자, 저 봐라. 전선이 명확해졌다. 황교안 나오고 박 대통령이 계속 저렇게 개기면 우리는 이번 대선은 그냥 적폐청산이다. 이대로만 가면 그냥 앉아서 날짜만 서면 대선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황대행은 청와대 실장이나 비서실장, 무슨 안보실장 이런 9개 수석 자리를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저는 안보팀만 남기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팀만 남기고 사표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들이 박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했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왔겠습니까? 두 달을 더 먹은들 뭘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11%인데 대선 예비주자만 11명입니다. 기존에 출마 선언을 6명이 했습니다. 자, 출마 선언자가요 6명인데 자, 어제 조경태 의원이 출마하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원유철, 안상수, 이인재, 김진, 신용환 이런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했고 김관용 지사, 경북지사가 14일 출마 선언을 하고 김태호 전 최고위원도 출마를 고민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황대행, 그리고 홍준표 이렇게 합치면 11명이 됩니다.
갤럽의 지난주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11%, 탄핵 기각 이후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에 4분의 1쯤 됩니다. 황대행 지지율이 9%, 홍준표 1%입니다. 다른 주자들은 1% 미만입니다. 문재인이 32, 안희정 17, 이재명 8, 안철수 9 이렇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되려면 예비경선 1억, 본선 3억 등 4억의 공탁금을 내야 되는데 이들은 뭔 생각을 하고 돈 4억을 내버리고 후보가 되려고 할까요? 돈은 많습니다. 자, 이들이 후보가 되려는 것은 지금 이 중에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선 후를 내다본 거고, 황대행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 도토리 키재기에서 승리해가지고 대선에 출마라도 한번 하면 광을 팔거나 그 이후에 당 대표라도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안 그러면 선거 떨어지더라도 출마했다라고 한 걸 가지고 경력에 넣어서 다음 총선에서 되거나, 또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대선 주자급이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어디서 본 느낌이 나죠. 2007년에요. 당시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뭐 여러가지 정당으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다 집 나가버렸죠. 그러다가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는데 이때도 후보가 난립을 했습니다. 될만하면 후보가 적어지고요, 안 될지 구석에는 후보가 난립합니다. 이제 야당 가야 되니까 야당 갔을 때는 내 몸값을 좀 높여놔야 야당 생활이 편하다, 야당 생활할 때 뭘 좀 챙길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노는 거죠. 그때 예비후보 등록 때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등 10명이 나섰는데 이명박 후보한테 530만 표, 역사상 최대의 패배를 했습니다. 정동영이 26.1% 얻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경선 룰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8일 1차 예비경선을 통해가 10명이 넘는 후보를 3명으로 줄이고 31일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 50, 국민 50 해서 여론조사로 최종 1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군소 후보들은 대의원 당원 투표가 사라지고 100% 여론조사를 하는 이런 방식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황대행 출마를 염두에 두고 컷오프를 3명으로 한 다음에 본경선 여론조사 시작일이 29일인데 이 이전까지 비대위가 의결을 하면 후보 등록을 시켜주기로 추가로 합니다. 그러면 예비후보에서 컷오프 된 사람은 뭡니까? 결국은 비대위에서 후보를 갖다가 밀어넣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컷오프 된 사람들은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 자격으로 컷오프 시키고 뒤에 들어오는 놈은 컷오프 된 3명하고 또 경쟁을 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인재, 김진, 김문수가 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어서 황교안을 위한 편법이자 새치기 경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문수 전 지사는 비대위원을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격론이 벌어졌는데 원안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도부는 물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대선이 반장선거가 아니지 않느냐, 개개인의 이해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안 되는 집구석에 참말로 버리고 있는 꼬라지가 웃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정말 하늘을 가리십시오. 자유한국당요, 저는 후보 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쪽에서 낸 후보가 바른정당은 이길 거고 안철수한테만 이기면 우리는 야당에서 94명이 있고 당 소속이 이대로 뭉개고 앉으면 야당은 해먹는다. 그 야당을 해먹으면 그것도 짭짤하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야당이나 헤쳐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참겠습니다. 자,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하니 별의별 핵에 망측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들을 보고 보수라면서 길거리에 개고생하는 태극기 든 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요.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길거리 보수라는 분들은 당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놓고 또 없는 집에 싸움이 더 벌어질 겁니다. 자, 뭐 어떤 것이든 다 알아서 선택을 하고 책임은 알아서 지는 부분인데요. 정말 요즘 이 보수 진영에서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요. 아, 정말 이 보수라는 이름을 어디 딴 이름으로 쓰고 싶습니다. 봉수라고요. 저는 보수가 아닙니다. 봉수라고 불러주십시오.